몸이 아프거나 다친 사람들이 찾아가는 병원. 포항의 이 병원은 우리가 흔히 찾던 병원과는 좀 다릅니다. 유동인구가 크게 없는 위치에 독특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데요. 어디 한번 병원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10평 남짓한 공간엔 접수 창구나 진료실이 보이지 않고 책상이 전부입니다. 마치 사무실 같기도 하고 일반적인 병원 분위기와는 달라 보이죠. 가서 할머니 원하면 그때 수액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신안이시고 독감 여러 군데가 생겼다고 한번 봐달라 하시더라고요. 선생님들하고 가면 되겠네요. 병원 맞아요? 아, 병원 맞습니다. 보기에는 뭐 사무실 같긴 하지만 저는 직접 환자 댁으로 방문해서 진료하고 검사하고 처방하고 하는 방문 진료 전문 병원입니다. 의사가 집으로 찾아가 어머니, 치료하는 방문 진료. 이른바 왕진만 하는 병원입니다. 2년 전 처음 병원 문을 열고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찾아가는 방문 진료를 시작했는데요.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이 돼 시작했고 지금은 물리치료사와 응급구조사까지 합류해 포항 유일의 왕진 전문팀을 꾸렸습니다. 왕진 갈 준비로 분주한 아침 시간. 아침이 좀 바쁘죠. 오면 아침에 이제 간호팀장이 어제 검사했던 분들 다 일일이 전화해서 다 결과 알려드리고 그다음에 스케줄 조정해야 되고 예약을 또 뭐 한 번 더 확인해야 되고. 손에서 전화기 놓을 틈이 없는데요. 특히 진료 스케줄을 짤 땐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저희가 일단 동선이 짧아야지 그래도 그때 하루에 좀 많은 환자들을 볼 수 있으니까 동선을 위주로 좀 제일 많이 보고 이제 뭐 급하게 봐야 될 환자들 위주로 좀 짜는 편인데 뭐 방문 진료하는 곳이 저희밖에 없으니까. 한 달 예약이 모두 잡힌 스케줄. 진료 신청은 환자 보호자와 복지기관, 시청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저희 전화기로 연락 올 때도 있고 통합해가지고 스케줄 이렇게 짜고 있어요. 자, 이제 진료를 나서 볼까요? 그런데 짐이 만만치가 않죠. 청진기와 가방 하나 들고 다녔던 예전의 왕진과는 규모가 다릅니다. 선생님 이게 다 뭐예요? 저희 오늘 환자 진료 볼 거 그 물건이고요. 요거는 엑스레이고 보시면 엑스레이 판 같은 게 들어 있습니다. 요거는 환자 밑에 대고 판 찍는 판용이고요. 엑스레이 찍을 때 사용하는 카메라. 요 같은 경우는 이제 가서 촬영들이나 뽑을 때 쓰는 프린터도 들어 있고요. 프린터기랑 수액도 들어있고 차치용도 다 챙겨 다니고 있어가지고. 거의 병원을 하나 차로 옮겨 다니시나요? 네, 맞습니다. 가자. 드디어 왕진 차가 출발합니다. 잠시 후 우회전하세요. 왕진 팀이 하루에 볼 수 있는 환자 수는 5명에서 많게는 10명 정도. 이동 거리가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포항에서 제일 서쪽이죠. 서쪽이고 북쪽인데 죽장이라고 산골 마을에 가고 있습니다. 죽장면에서도 동네까지 들어가려면 병원에서 1시간가량 이동해야 하는 먼 거리인데요. 병원 진료실에선 훨씬 많은 환자를 효율적으로 볼 수 있지만 추운 날씨와 이동 시간을 감수하며 직접 환자를 찾아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잘 계셨어요? 아따, 이 다이는 아직도 높네. 내 집에 이 집을 못 고친다는데. 그러니까 아이고, 양쪽 무릎이 다 아파요. 가만히 있어도 아파요. 올라가 누울래요? 아, 그라이스. 공간이 하나도 없다. 응? 큰일이다. 공간이 하나도 없어. 관절염을 제때 치료받지 못해 거동이 불편한 환자. 어머니 식사는 했어요. 내일에 아파가 야노. 통증 때문에 대부분의 시간을 누워서 지내는데요. 병원이 멀어 치료를 포기했다.
방문 진료가 연결되면서 치료받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많이 아파요. 아직 안 찔렀어요. 찔렀는 것 같다고? 어찌 알았지? 안 가르쳐줄라 했는데. 자, 무릎 한번 살 구부려 보이시대. 천천히. 아픈 거 좀 어떤가? 요거는 좀 날 끼고, 요거는 많이부터가 좀 더 아플 깁니다. 좀 나을 깁니다, 아마. 이제 살살 내려와 보이소. 내가 잡아줄게. 어이? 병원 가기 어렵죠. 병원에 혈압약 타러 가신다 해도 제가 차를 모시고 가도 그래서 못 내려요, 차에서. 덜 아프죠? 예, 그렇다 할게. 좀 낫죠? 나는 너무 나는 또 시청에서 저희 쪽으로 이제 이렇게 병원을 못 가시는 분들이 있고 하니까 저희 쪽에서 좀 봐달라고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호자분이랑 전화 통화하고 이제 어떤 진료 원하는지 확인 다 하고 이제 와가지고 봐드리게 된 거예요. 할머니, 우리 다음 달에 또 올게요. 뭐 아프거나 한 거 있으면 선생님한테 말해요. 그럼 우리한테 전화 주실 거니까. 갈게요. 어머니 갑니다. 가야. 그게 문제다, 턱이. 예, 이게 문제예요. 그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문제라. 갑니다. 네. 이 집이 아까 보시다시피 잘 못 걸으시거든요. 그냥 화장실이 밖에 있어요. 그래서 내려올 때 뒤로 기어서 내려오시거든요. 걱정은 이제 저러다가 낙상 사고나 이런 게 생기면 아무도 발견하는 사람이 없는 거라. 그래서 저걸 좀 고쳤으면 좋겠는데 이래저래 알아보고 몇 군데도 부탁을 해봤는데 아직은 잘 답이 없네요. 주거 환경과 복지 문제까지 마주하게 되는 방문 진료. 어디 그뿐일까요? 환자 집에서의 진료는 병원보다 돌발 변수가 많고 혹시 모를 감염의 위험도 감수해야 합니다. 계세요. 잘 계셨어요? 춥지? 오늘 많이 춥네. 아버지는? 아버지 좀 어때요? 더 하지 뭐. 네. 전혀 안 했어. 삽살. 매인 그래? 약은 못 먹어. 약은 못 먹어. 아픈 데는 없고 숨결만 아파요. 가슴이 아프고. 입안도 다 헐었네. 먹는 게 안 좋으니까 입안도 다 헐었고 그렇네 안에. 식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라 수액으로 영양 공급을 해야 하는 환자. 폐암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할아버지는 더 이상 수술할 수 없다는 의사의 말에 집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아버지 요거 좀 지겹더라도 마저 있어. 에? 기운 좀 나게. 연세가 많아가 수술 못 하고 이제 그대로 뭐 살아 계셔야 되죠. 왜냐면 카대요. 선생님 일 보니까 얼마나 더 살는 게. 봅시다. 아직은 아직은. 아직은 왜 빨리 돌아가질 건 아니죠. 예, 아직 그. 의료진의 또 다른 걱정은 보호자의 건강입니다. 나도 이제 아프고 나도 파키슨 있거든. 그 파키슨 약 먹고 있는데 그러니까 할배조차 줄이 아프니까. 아픈 노인이 환자를 간병하는 현실은 이 집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 패가라. 젊은이들은 떠나고 빈집과 노인만 남은 농촌. 경북의 일부 산간 지역은 40% 이상이 고령의 노인인데요. 초고령화와 1인 노인 가구가 증가하며 방문 진료에 대한 수요는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어른들이 병원을 안 가시려고 그래. 왜냐하면 자기가 있던 데서 죽고 싶어 하시거든. 돌아가시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가 가면 대부분 이제 보호자들이 병원을 가자는데도 안 가시고 끝까지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기 집에서 임종을 자기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도 복인데 요즘은 그런 여건이 잘 안 되니까. 어디에 살더라도 누구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요. 방문진료 전문병원이 생긴 후 만성질환자나 고령의 환자들이 집에서 치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왕진 의료팀의 일과가 더 바빠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불 덮고 있어서 춥다. 네. 오늘 총각들 많이 데리고 왔어요. 안녕하세요. 어제 목욕하셨다면서? 냄새 빨아들이는 거 저래. 냄새 안 난다 할머니. 저게 돈이 있는 많이 좀 하도 비싸네. 할머니는 하신댔어요. 진료 환경이 잘 갖춰진 병원과 달리 좁은 방과 차가운 바닥에서 이루어지는 진료. 오늘은 검진을 위해 체혈을 해야 하는데요. 관절염과 노환으로 오랜 세월 병상에 누워 지낸 환자라 혈관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저요? 팔에 혈관이 잡히지 않아 난감한 상황. 다리를 한번 볼까? 피 뺀다고 그래나 그거? 응. 피 뺄게. 할머니 따끔 할 건데 발 빼면 안 돼요. 15년 차 베테랑 간호사인데도 체혈이 쉽지 않나 봅니다. 그죠? 저 바깥에처럼 안 나네. 오래돼요 그런 것도. 그렇게요. 힘 빼, 힘 빼. 아이고 아파. 에이 됐어. 아이고 간신히 뽑긴 했는데 검사하기엔 부족한 양입니다. 아이고. 피가 안 나온다기보다는 혈관 자체가 약하니까 이게 뭐 수액이나 이런 거는 들어가도 피 땡겼을 때 안 나오는 경우가 간간히 있거든요. 천천히. 거동이 불편한 어른은 집에서 편안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의료진은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길 때마다 당황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와상 환자들이 병원을 오가는 불편함과는 비할 수 없겠죠. 내가 고맙지려서 뭐야. 할머니 맨날 가만히 있지. 우리가 부산스럽게 하지. 미안합니다. 많이 아프다 제가. 아닙니다. 내가 못 질러서 그렇지 뭐. 빠이빠이 하고 잘 갔어요. 안녕히 계세요. 예상보다 길어진 진료 시간. 다음 집으로 이동해야 하는 왕진팀의 마음이 바빠집니다. 오전 진료를 마치고 잠시 들른 곳은 햄버거 가게. 주문을 하면 빨리 나오고 간단히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점심을 해결하는데요. 기다리는 환자들을 생각하면 여유를 부릴 수 없어 연신 시간만 확인합니다. 보통 우리 한 15분? 거의 먹고 바로 출발해. 어릴 때. 한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되게 코피도 많이 흘리고 몸이 좀 안 좋은데 한 번 정도 내가 만났던 것 같아. 그 옛날 왕진 가방 있잖아요. 그 일정한 진료 시간이 없습니다. 새벽 1시에도 주민들은 서슴없이 문을 두드려서 단잠을 깨웁니다. 독사에 물리거나 농기부에 손발이 잘린 환자에다가 장티푸스와 같은 전염병 환자가 있고 때에 따라서는 위급한 임산부의 조산도 맡아서 처리해야 합니다. 1970년대 후반까지 왕진은 일상적으로 이뤄졌습니다. 건강보험제도 도입 후 현행법상 의료행위는 병원에서만 가능하게 됐는데요. 때문에 현재 방문진료는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병원 방문이 어려운 환자 중 방문진료 시범사업 대상자만 가능한 겁니다. 모든 의료진이 진료를 나간 후 병원에 혼자 남은 부원장님은 또 다른 일로 분주합니다. 복잡한 행정 처리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뭐 지금 같은 이게 서류 정리 같은 것들요, 차팅 정리, 그리고 이제 공단에 저희가 이게 다 시범 사업이라서 공단에나 시범 사업을 주관하는 이제 국가기관에다가 저희가 보고서를 다 해야 돼요. 방문 갈 때마다 거기에 대한 보고서를 다 적어야 돼요. 필요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방문 진료를 알리는 것도 그의 몫입니다.
보호자들도 연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수입이 없는데 진료를 하면 본인 부담금을 내셔야 되니까 그 본인 부담금이 부담이 돼서 거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본인 부담금이 얼마 정도 돼요? 본인 부담금은 적게는 이게 실제로 내시는 분들은 적게는 한 8,000원부터 시작해서 많게는 5만 원. 그런 것마저도 이제 좀 부담이 되시니까. 사서 고생에 큰 이윤을 남기지 못하는 병원 운영. 포항의 큰 종합병원에서 병원장과 행정부장으로 함께 근무했던 두 사람은 방문 진료야말로 반드시 누군가 해야 할 일이고 그 일을 같이 해보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코로나 전담병을 할 때 이제 그 코로나 병동을 맡아서 좀 했었는데 독거노인이라든지 혼자 사시는데 또 오지에 계시는 분들이 어쩔 수 없이 병원에 와야 되는 상황이니까 우리가 모르고 있던 저렇게 있다가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겠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우리가 되게 의료가 접근성이 좋은 나라로 돼 있잖아, 그죠? 갈 수 있는 사람이 하나 문제지 병원에 갈 수 없는 사람이 정말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야. 마침 또 병원 그만두고 나면 퇴직금도 주니까 그거 다 넣고 시작하게 된 거지. 원장님께서 저보고 갑자기 총아야 너 나가서 나랑 같이 일해볼래?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거요? 방문 진료하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도 그때 이제 몇 년 전에 아버님이 이제 제가 근무하던 종합병원에 돌아가셨거든요. 한 1년 반 동안 병상 생활을 하셨어요. 그때 이제 아버님이 의식이 있을 때 했던 말이 나 집에 가고 싶다. 여기 있으면 죽을 것 같다. 라는 이야기도 하셨고 그 생각도 나고. 다음 날 아침 의료진이 이미 진료를 나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급히 현장을 따라갔습니다. 경주에 있는 환자의 집. 새벽에 응급 상황이 발생했다는 연락을 받은 왕진 팀은 아침 일찍 달려가 응급 처치를 하고 있었는데요. 고마워요. 내 오늘 생맘 안아드렸다. 너무너무 고마워서. 지난밤 환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석션을 하시는 환자거든요. 근데 그게 이렇게 석션기를 스탑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계속해서 이제 가래가 막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어쩌다 보니 이게 쑥 빠져버린 거예요. 입으로는 물 한 모금 들어가면 안 돼. 바로 피로 넘어가요. 그래서 이제 일로 약을 드려야 되는데 물도 약도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난리가 났죠. 다 전화했는데 그 밤에 안 된다는 거예요. 앰뷸런스 타고 가겠다. 해주시기만 하면 가겠다 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 한번 앉자 오늘 우리 기념으로. 진짜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네. 아빠 괜찮아. 괜찮아. 다 끝났어 아빠. 다 잘 됐어. 다 잘 됐어. 좀 이따가 점심 잡숴요. 응? 점심 먹자. 왕진 팀이 달려와준 덕분에 놀랐던 마음이 진정됐습니다. 응급처치를 마치고 경주에서 돌아오는 동안 간호팀은 또 다른 환자 집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집 역시 의료진이 오기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몇 년째 산소호흡기를 달고 침대에 누워있는 환자. 의료기구에 의지한 채 호흡만 할 뿐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중간에 영수증이 없었을 거예요. 장기가 누워있는 환자라 엉덩이 뼈 쪽에 욕창이 생겨 치료를 해야 하는데요. 한시도 산소호흡기를 떼지 못하니 욕창 관리가 쉽지 않습니다. 갑자기 이제 심장기 와가지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인공호흡기가 없으면 안 돼. 자가호흡이 거의 없어. 그래서 맨날 이렇게 누워만 있으니까 욕창이 안 생길 수가 없어. 방문 의료팀과 연결돼 음압 치료를 시작하고 나선 상처가 많이 호전됐습니다. 몸에 부착한 의료 장비가 많아 병원 가는 게 엄두가 나지 않았는데 이렇게 의료진이 집으로 찾아와 주니 그저 고마울 수밖에요. 좀 찾네. 잘 계셨어요? 네. 오늘은 많이 깨끗해졌고 항생제를 한 2주만 더 먹읍시다. 항생제? 예, 좀 먹는 게 안 낫겠나? 뭐 괜찮죠. 뭐. 예, 어차피 뭐 소변도 그렇고. 다행이다 그래도. 많이 줄었죠. 예, 많이 좋아졌네. 비용도 비용이고
뭐 가끔 119도 이용하긴 하지만 올 때도 못 하거든요. 그럼 이제 동영콜이나 뭐 이런 거 불러야 되는데 또 이 씻는 게 장난이 아니라 그래서 많은 애로가 있었는데 와서 오셔갖고 해주시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줄어가지고 저희 집 엄청 좀 많은 편리를 보고 있지 애들이. 내 가족에게도 닥칠 수 있는 일. 필요한 누구나 방문 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할 텐데요. 현실은 어떨까요? 거동이 불편하고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분들이 재택의료의 주요 대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노인 인구로 보면 약 35만 명 정도의 인구가 이 재택의료가 필요한 인구라고 현재 조사가 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7천 개가 필요하다고 본다면 그 수요 대비 공급은 약 4.3% 정도만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아직까지는 이 재택의료가 아직 공급량이 굉장히 부족하고 활성화가 많이 필요한 그런 이제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보다 일찍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일본은 재택의료가 일상적인 의료로 자리 잡았습니다. 90년대부터 병원이 아닌 집에서도 진료받는 정책이 추진되면서 약 10,000개가 넘는 재택의료 진료소가 운영되고 있고, 연중무휴 24시간 대응이라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왕진 수가도 높게 책정해 의료진들의 참여가 활발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 중인 재택의료센터는 195개소. 대구 경북의 인프라는 상대적으로 취약합니다. 대구의 기초단체 9개 가운데 4곳에 재택의료센터가 없고 경북은 더 심각한데요. 전체 22개 시군구 가운데 큰 도시를 제외한 18곳에 재택의료센터가 없습니다. 노인이나 장애인이 집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통합 돌봄 제도가 3월에 본격 시행됩니다. 의료와 돌봄을 연계한 통합 돌봄의 핵심 서비스가 바로 방문 진료인데요. 통합 돌봄 시행을 앞두고 정부는 재택의료센터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습니다. 통합 돌봄 제도가 시행되면 읍면동에 한 번만 신청하면 여러 지역의 여러 기관에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공무원들이 알아서 발굴하고 조사하고 그분에 맞는 서비스들을 연결시켜드리는 제도입니다. 대구시는 통합돌봄 정책을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서 작년 2024년 9월부터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미리 가동 중인 대구형 통합돌봄 시스템. 몰라가지고요. 잘 모르셔서 신청을 안 하셨다. 몰라가지고. 예. 의료 취약계층이 고립되지 않고 다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해 살던 집에서 노후를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통합돌봄의 역할입니다. 저희가 나와서 이제 상담을 해보니까 지금 다리가 많이 불편하셔서 거동이나 병원 갈 때도 많이 불편하시고 집안일 할 때도 도움이 많이 필요한 상태라서 저희가 회의를 통해서 그 부분을 좀 돌봄을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한번 계획을 잡아보려고 합니다. 경상북도 역시 통합돌봄을 대비하고 있는데요. 통합하는 게 물리적인 통합이 아니라 이제는 같이 일하는 방식을 만든다는 거죠. 관계기관 실무자들을 연계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세미나. 하지만 의료 기반이 부족하고 고령 인구가 많은 경북은 방문 진료를 할 수 있는 재택의료센터와 의료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첫째는 동선이 너무 길다. 내가 만약에 서울에 있으면서 한 구에 있는 의원이다. 그럼 그 구만 커버를 해도 충분해요. 그다음에 동선도 짧고. 그래서 내가 의원을 하면서도 할 수가 있다고.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경북도 크잖아. 큰데 온 지역에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 지역에 따른 어떤 가산을 좀 지원을 해드림으로써 이런 거리적인 먼 거리에도 좀 가실 수 있도록 혜택을 늘리는 수가를 조금 더 올려드리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 외에도 뭐 수가만으로는 이것이 또 돈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니라서 이것을 직접 수행하시는 의료진들을 대상으로 재택의료에 대한 교육을 편성한다든지 또 현장에 실습을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한다든지 앞으로 이제 의료진들이 좀 더 이 재택의료에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기전이 좀 더 확장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료진의 자발적인 참여가 절실한 상황. 누구도 선뜻 나서지 않는 일을 이들이 가장 먼저 시작했습니다. 이준기님, 안녕하세요.
뇌졸중으로 3년째 누워 있는 환자는 물리치료를 병행하고 있는데요. 자, 다시 한 번 더 엉덩이 들어봅시다. 자, 엉덩이. 그렇지. 들고 계시고 둘, 셋, 넷. 옳지. 다리 힘 주시고. 옳지. 좋아요. 안 넘어져요, 그렇죠? 됐어. 올해 4월부터 이제 와서 치료를 시작해서 현재는 이제 앉고 서고 저랑 같이 조금 움직이고 걷는 정도. 지금 그 정도까지는 완 상태인데 저도 하면서도 놀랄 정도로 단기간에 어쨌든 많은 효과가 있어서 특이 케이스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케이스 사실 흔치는 않아요. 건강했던 남편에게 찾아온 병과 긴 간병으로 지쳐가던 가족에게 희망이 생겼습니다. 이번에 이 팀들 때문에 아까 보셨죠? 세우고 이렇게 발을 움직이게 하고 저것도 전혀 못하고 앉으면 이렇게 됐거든요. 못 앉아 있었어요. 저는 굉장히 희망적으로 봐요. 네. 방문진료팀을 만나지 않았다면 상상치도 못했던 변화입니다. 눈물 찔끔했어요. 응? 대장이 눈물도 찔끔했어요. 이제 물리치료사 선생님 다녀가시면 조금 상태가 괜찮아요. 당신 누구냐 하니까 나는 대장이라 그래요. 그럼 나는 누구예요? 했더니 쳐다보더니 부대장. 그래. 이 대장님 오늘도 수고 많았어요. 사랑합니다. 찾아와서 제가 오는 환자분들 치료는 어떻게 보면 호텔에 있는 냉장고에 있는 생수 한 병이라면 저희가 가서 치료해 주는 거는 사막의 생수 한 병과 같다고 저는 생각해서 그러한 제가 갖고 있는 그런 생수 한 병이 그들에게 그런 갈증을 풀어줄 수 있다면 더 가치는 더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몸은 힘들지만 가치 있고 보람된 일. 그 일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진료를 마치고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올해도 열심히 합시다. 그러고 건강하시고. 우리는 정신계약입니다. 위하여. 힘든 길인 걸 알면서도 선뜻 함께 해준 동료들. 이들이 있어 시작할 수 있었고 나아갈 수 있는 동력이 됐습니다. 나는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죠. 이런 멤버를 어디 가서 구할 거면 또 이 일을 할 사람이 있더라도 이렇게 멤버가 오긴 쉽지 않아. 그리고 내가 사랑해. 다음 날도 변함없이 방문 진료를 준비하는 왕진팀. 몇 군데 가시는 거예요? 저희 오늘 한 10군데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오늘도 열심히 화이팅! 다녀오세요. 다녀오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그들을 기다리는 곳으로 지금 달려갑니다. 고맙고 감사하고 너무너무 우리 같은 환자가 있는 가정에서는 구세주예요, 구세주. 정말 고마운 분이에요. 고맙죠? 고마운 뿐이죠.